네, 수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12월이 되고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제 뭔가 분위기 자체가 좀 한산한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507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 뭐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반도체 관련주들 또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고 금양과 LNF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나 헬스케어 쪽은 기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상승불 켜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나머지 대표적인 종목들은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게임 쪽에서 크래프톤 그리고 지금 조선 쪽에서 한화오션이 계속해서 강세 3일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리뷰해볼 종목이 있어요. 바로 뷰노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 굉장히 예전부터 좀 일찌감치 얘기를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쉬어갈 때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쉬어갈 때도 뷰노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물 한 모금 드시고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뷰노가 오늘 장에서도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21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3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뷰노를 더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적정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길지 그런 부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네. 일단 뷰노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AI 의료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정부에서도 이제 AI 의료 쪽과 같이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변화가 좀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저점 확인하고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많이 빠졌었죠.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난번 고가대 부근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한 55,000원대 정도까지는 2차로 더 연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추세를 잘 잡고 있는 만큼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뷰노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앞서 머니맵에서 체크해봤던 종목인데요. 한화오션입니다. 이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두 가지 모멘텀을 사실 같이 가져가고 있기도 한데요. 3년치 일감을 이미 좀 확보한 상황이고 수주 측면에 있어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고간이다라는 게 최근에 또 조선주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한화오션 어제 조선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올랐던 건 사실 기관들의 최근 매수세도 있었고 제2의 LNG선이라고 볼 수 있는 암모니아선이 또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선주 남은 연말까지 쭉 이제 랠리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끝입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군요. 짧고 굵게 한마디로. 네. 예.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이거 더 갈 수 있겠어? 뭐 지금까지 흐름 보게 되면 좀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고 그런 쪽에서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을 바라보는 실적을 기다리는 입장 쪽에서 올해보다는 당연히 내년이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내년같이 어떤 실적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또 이제 열심히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는 조선주에 대해서 약간 팔 벌려서 환영하는 입장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나오는 것들을 봤었을 때 약간 조선사들도 좋겠지만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네. 앞서 말씀하셨던 암모니아선도 중요하고 특히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친환경 쪽에 수소 경제로 가기 시작한다. 네. 그럼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빼면 수소래요. 네. 네, 화학공학, 네. 예, 화학공학 쪽에 대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럼 그렇게 또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또 쓰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 쓸모가 많아지겠죠.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 선박도 그렇겠지만, 또 특히 친환경 선박 쪽으로 얘기하는
이제 지금 했었던 벙커 CU가 네.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뭐 아니면 메탄올이라든가 아니면 뭐 LNG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먼저 변할 게 엔진 쪽이죠. 네. 엔진 회사들 잘 보시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조선기자재 쪽에서 탑픽은 엔진 관련된 회사, 개인적으로는 STX 중공업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뭐 조선사들도 어떤 내년에 약속된 실적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플레이를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또 수출 실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들 그중에서도 엔진 관련해서 STX 중공업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개장 특징주 볼 텐데요. 오늘 테마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 또 NFT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같이 좀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발행 시장에 대한 이 발행 시장이 이제 또 개화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술품이나 음악이나 이런 조각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가능해질 것이다. 뭐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뭐 서울 옥션이라던가 K 옥션 이런 쪽도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오늘도 긍정적이다. 짧고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네. 섹터는 일단 가장 기반이 되는 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재조명, 네. 재발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에커님은 코인 좀 보시나요? 사실 투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 주식과 다르게 변동성이 무지 크긴 네. 하겠지만 트렌드가 맞춰간다 그러면 또 보시긴 하셔야겠죠. 네. 요즘 비트코인이 38,000달러가 넘어갑니다. 네. 그럴 정도로 앞으로의 변화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질 만한 어떤 NFT라든가 또 STO 사업 같은 경우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 개인적으로는 갤럭시와 모니터리, SM은 갤럭시와 SM은 좀 더 약간 작은 쪽인데 네.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가장 또 주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이 정도는 그래도 코인 시장이 움직일 때 수혜를 받는 측면 쪽이 가장 강한 종목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서울 옥션이나 또 K 옥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그쪽에서 축을 마련하다 보니까 또 다른 확산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쪽도 나중에 NFT와 관련된 쪽에서 충분히 STO를 통해서 하나 지분 투자, 조각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혹시 이쪽은 나중에 그러면 활발해질 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우리 앵커님은? 미술품 조각 투자는 솔직히 관심도 생기는 게 네. 요즘 뭐 MZ들에게 굉장히 이런 조각 투자 이런 게 또 핫하잖아요. MZ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은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 관련된 주식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네.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세 같은 거를 봤을 때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우리기술 투자도 볼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또 개장 특징주로 질문 드렸던 부분들은 향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어제 웹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 관련주들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1.5% 정도 올라가고 있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물적 분할을 또 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때가 됐습니다. 웹툰 쪽도 움직일 때가 됐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게 이 회사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웹 소설도 있죠. 네. 예, 웹 소설 최근에 뭐 보신 거 좀 있으신가요? 웹소설은 잘 안 보는 것 이제 같아요. MZ시지만 조금 이제 웹툰은 거리를 보는데 두는 웹툰은 보시는데 글이 너무 많아서 웹소설은 그 글자 말고 그림으로 네, 해결하겠다. 그림으로. 예. 맞자. 예, 웹툰이 더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 회사가 네. 다행히도. 네. 예. 58% 정도 비중 가져가고 있고 30%가 웹소설 쪽에서 약간 이제 전자 쪽으로 유통되는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플랫폼으로 저희가 잘 아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컨텐츠와 관련된 쪽에 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웹툰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가 큽니다. 네. 이걸 가지고 또 2차로 뭔가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2차로 어떤 성과를 본다는 얘기는 이 IP를 가지고 뭐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그렇죠. 네. 영화, 드라마, 요즘엔 뮤지컬, 네, 그리고 또 게임 네. 이런 쪽까지 나가기 시작했을 때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음악이 있다. 이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또 계속 확장이 돼가는 국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물적 분할을 한 회사가 DNC 웹툰 비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거를 관련
해서 직접적으로 보유한 IP를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IP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방면에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웹툰 관련주도 갈 때가 됐다라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어요. 글로벌 IP가 앞서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이제 번역도 되고 해서 뭐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다 공략할 수 있잖아요. 네, 해외 진출은 이제 웹툰 시장에서 계속 꿈꿔왔던 네. 변화였었죠. 이거를 지금 이끌어 간다라고 했었을 때 해외 진출은 계속 가시화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 스튜디오 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일 합작 컨텐츠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됐고요.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이겁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예고편이 그때 굉장히 핫해서 네. 예고편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직접 이게 완독은 안 하셨고요. 네, 네. 시간 되시면 한 번쯤 해보시죠. 보셨어요? 명작. 예,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명작이죠. 오, 예, 인기가 네. 높았던 이 IP를 활용을 해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올해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가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일본에서도 같이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2기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아무래도 또 애니메이션까지 확정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게임이 나옵니다.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네. 관련된 RPG 게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12월 10일 날 상영회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 주말 가게 되면 부산에서 네. 킨덱스에서 죄송합니다. 네. 킨덱스에서 2023 AGF 아.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입니다. 네. 이쪽에서 주도적으로는 애니플러스가 이제 주최를 하겠지만 공동 주최사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DNC 미디어, 대우 미디어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온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관련된 반응들도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좀 많네요. 그러면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얼마나 좀 흥행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만화만 재밌게 봤지 얼마나 흥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아마 네. 그때 나왔던 당시의 반응을 보게 되면 폭발적이었던 거.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정도면은 오. 예,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게임으로 만들기에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게 인기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원작에 대한 변화와 함께 또 다시 인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좀 더 챙겨보시면서 일단 일정과 관련된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쪽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굉장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로 DNC 미디어의 주가도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어디까지 보세요? 예, 혼자만 레벨업 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주가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움직이겠다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직전 고점대와 저항대 보게 되면 약간 3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적어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500원으로 보면서 최근에 보여줬던 어떤 중요한 지지권 이탈하는 거를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1,500원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IMT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HBM과 EUB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다라는 건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건식 세정 이것도 관련된 업체입니다. 네, 나는 T, IMT. 네, 이 회사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용 건식 세정, 그러니까 세정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네, 세정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요즘에 주가가 잘 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코미코. 네, 이쪽도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다뤘었죠 저희가. 네, 저희 시간에 했었어요. 네, 이러다가 세정 전문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 이게 세정 쪽에서 건식 세정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확대되고 있는 기술력을 본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건식 세정 기술 주력으로 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전에 봤던 EUV 관련주로도 묶인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HBM 관련된 쪽의 세정 장비.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산화탄소, CO2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왜 그 스프레이 같은 걸로
여기 노트북 더러워지면 뿌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거와 비슷한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 쪽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버닌 보드 관련된 세정 장비 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도 HBM 관련주구나 라는 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에 따른 변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즘 핫한 거 다 하네요. HBM부터 이제 EUV 관련돼서 네. 마스크용 레이저 베이킹 장비 쪽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EUV 공정 장비를 개발했다 그러면 최초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이게 어디랑 같이 했냐면 삼성전자랑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근데 공동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같이 해볼 테니까 납품할래? 라고 하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EUV의 사랑이 네.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네. 네,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한 걸 가지고 변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파도가 한번 사고를 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쪽도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쪽에서 수주 확보되고 나오는 변화 그래도 확실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 기술력과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쪽에서는 그런 변화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HBM, EUV, 난 둘 다. 이게 IMT인데 그래서 두 가지 T. 모멘텀 그래서 다 가져갑니다. 네. 근데 이게 앞서 봤듯이 파도도 그렇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컸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올해 전체적인 영업 손실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보다 앞서 얘기 주셨듯이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 수주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적자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네, 조금 더 약간 뇌피셜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그런 쪽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싶으면 삼성전자가 또 지분 투자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실적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신규 상장이 됐었을 때 나오는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단계 쪽으로는 일단은 지난 고점에서 좀 밀렸던 가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24,000원대가 중요한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 체크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